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충청의 미래를 보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행정통합 논의가 2030년을 목표로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책임과 실행 의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 진주시와 함께 지방 중추도시 연대에 나서며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천안시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 기업 7곳으로부터 1,7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천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위기관리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곳.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 언제나 천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12월 29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이현자 기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중앙 주도의 성장 전략이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충청의 미래를 위한 대의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오로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성장 구조 재편을 위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최근 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에서 1년 동안 반대하고 이러면서 갑작스레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이나마 적극적으로 선회한 부분을 우리 찬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법안의 내용들을 심의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 균형성장 구상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같은 방향의 정책이라며 정부의 통합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을 하나의 사실상 모델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통합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에 사실상 미국의 주정부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 이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들이 많이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양시 도지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전 충남 통합 논의에 이어 천안과 아산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통합 논의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섰고 전직 시장은 통합 구상을 제안했지만 책임과 실행 방안은 남겨둔 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과 아산의 행정통합을 시민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공식화됐습니다. 천안 아산 통합 시민연대는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정치나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통합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천안과 아산이 각자 도생하는 구조로는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민연대는 203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 공론화와 1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0,000명을 목표로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고 또 그분들의 힘으로 법을 제정할 것을. 이에 앞서 구본영 전 시장은 천안 아산 행정통합 구상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구 전 시장은 아산의 산업 잠재력과 천안의 인적, 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인구 110만 명 규모의 초광역 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추후 더 수립을 할 거고요. 시민 주도의 공론화 움직임과 정치권의 통합 제안이 동시에 등장한 지금, 천안 아산 행정통합 논의가 구호를 넘어 책임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종혁입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 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방 중추 도시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에 나선 건데요. 보도에 조인옥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 진주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동 포럼에 참석해 4개 도시 단체장들과 함께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지방 중추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개별 도시의 요구를 넘어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는 도시들이 연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자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이 넘는 성장 도시지만 현행 제도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도시개발 행정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개발 인허가 기간은 대도시의 3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아산시는 도시계획과 개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연간 약 700억 원의 추가 재정 여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대도시 특례 기준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지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될 채 유관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굳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치 기초에서 결정을.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천안시는 23일 충남도청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설비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전고체 등 첨단 산업 분야 7개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은 총 1,740억 원을 투입해 천안 제5 일반 산업단지와 북부 BIT 산업단지, 천안 테크노파크 등의 신규 공장과 설비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약 343개의 신규 일자리가 천안에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로 천안시는 올해에만 총 8,147억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5곳과 국내 기업 18곳 등 모두 23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고 누적 고용 창출 효과는 1,756명에 이릅니다. 천안시는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와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내년에도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가며 충남 북부권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안의 미래 가치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성실히 이어가며. 천안TV 박종혁입니다.
산업단지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가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안전, 환경, 교통, 재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 안전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관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인 234 일반 산업단지의 안전, 환경, 교통,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천안 SB플라자 1층에 조성했습니다. 전환 총 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산업단지 사고 대응을 사후 처리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관제 인프라와 산단 통합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유해물질 유출탐지 시스템과 지능형 CCTV,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쉘터와 주차정보, 산업단지 셔틀버스까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전역을 3차원 가상 공간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유해물질 확산 경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와 IoT 환경 센서는 화재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를 함께 관리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는 이번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산업단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과 근로자 안전이 균형을 이루는 스마트 산업단지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천안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연구 모임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시형 새마을운동의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승배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도의회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 모임이 천안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실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연구 모임은 모두 3차례 회의를 통해 도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세대 간 참여 확대 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혁신 모델 등을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새마을운동의 도시 적응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천안시 새마을회 송경석 회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 협의회장과 분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넘어 도시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공동체 운동입니다. 앞으로 도시 주민의 생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모임 대표인 양경모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머무는 운동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에서 정리된 결과는 앞으로 충남도 정책 검토와 지역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천안TV 김승배입니다.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을 국내 대표 해양생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후속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충남도는 민관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1,200억 원 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재도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로림만을 단순 보전 대상이 아닌 보전과 활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공원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날 거리의 정치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천안시 볼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현수막이 바람에 풀리며 도로 쪽으로 늘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통행까지 방해하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우려를 키웠습니다. 시민들은 선거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반복되는 문제라며 정치 홍보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의 자유 이전에 지켜져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책임 없는 현수막 난립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산시 장제리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 천안 불당동 주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은 발전소 부지가 불당동과 인접해 약 7만 명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보 공개와 공식 협의가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주민공청회 즉각 개최와 상설 환경감시 협의체 구성, 충분한 소통 전까지 건설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천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가 쌍용 1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노회 주차장을 임차해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이번 조치는 천안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조성으로 쌍용 제1 공영주차장이 폐지되면서 발생한 주민 불편과 인근 상권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쌍용동 일원의 94면 규모로 낮 시간대는 최초 2시간 무료, 밤 시간대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천안시는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시 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입니다. 이쯤 되면 개인의 일탈이나 우연이라는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책임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입니다. 의원은 개인이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후보를 선별해 유권자 앞에 세운 주체 역시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최하위 평가가 반복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공천권을 행사할 자격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청렴도 평가는 여론이 아니라 공식 지표입니다. 민원인과 내부 구성원의 체감,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노력까지 종합한 결과입니다. 반복된 낙제점은 제대로 선별하지 못했거나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년간 독선적 의회 운영, 갑질 의혹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까지 잡음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은 대부분 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긋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렴도 최하위 의회를 구성했던 인사들에 대해 공천 배제가 원칙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연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온기가 되고 그 마음이 추운 겨울을 더욱 훈훈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청자 여러분 모두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